예, 향원 약초소당 후원입니다. 오늘은 시간, 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살아있는 이 생물한테는 이 시간이 참으로 중요하겠죠. 중요합니다. 여기에도 이제 모든 식물은 수확과 채집 시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수확이라고 하게 되면 되게 이렇게 다량의 그 재배를 한 약초라든지 식물을 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채집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좀 자연생 약초라든지 열매 이런 것을 따는 걸 좀 작은 양이라고 할까 이걸 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구분해 봤습니다. 수확과 채집. 이 채집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제 봄에 이 두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두릅이 이렇게 꼬부라진 그 두릅을 식탁에 올려놓으면 그 향이나 그 맛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두릅을 채집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2, 3일이 지나면 그 두릅이 확 펴버리죠. 펴버리면 그걸 누가 식품이라고 구입을 해서 드시는 분은 없겠지요. 물론 두릅나무 자체는 그 잎이 또 펴가지고 그 나무가 생성이 되고 하는데 이제 많은 저기가 필요하겠지만 사람이 먹는 뒤에는 그저 불쏘시개 따름이죠. 두릅이 펴질 때. 또한 4, 5월경에 가면 우리가 이제 고사리가 나오죠. 고사리. 산에 가면 비가 온다든지 하고 나면 아침에 산에 가면 고사리가 참 꼬부라지게 조용히 이렇게 펴 있으면 이게 올라와 있죠. 근데 고사리도 2, 3일이 지나면 그게 잎이 펴버려요. 잎이 핍니다. 그럼 잎이 핀 것을 우리가 식품이라고 갖다가 사용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와 같이 이제 식품을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와 같이 두릅과 고사리가 그 시간이 그렇게 필요한 것 같이 마찬가지로 이 뿌리로 된 약재, 잎과 열매로 된 약재도 그와 같은 시간과 때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인삼, 도라지, 우술, 당귀, 백작이야. 그에도 이제 수십 종, 수백 종 뿌리들로 된 약재가 있는데, 이와 같은 약재는 언제 채집을 하냐면 전부 처서가 지나서, 처서는 대개 이제 8월 말쯤 오죠. 처서가 지나고 이제 백로, 한로 때가 되면 이제 9월, 10월, 11월 초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때 이걸 채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줄기로 올라갔던 그 약성이 있죠. 약성이나 모든 것이 그 줄기를 타고 뿌리로 내려오면서 이제 그 잎과 줄기는 자기가 이제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고사합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제 사그라들죠. 그때 캐서 양근을 해서 이제 땅에서 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햇빛에다 말리겠죠. 말려서 했을 때 그 약초의 효능이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작년인가 제가 어디를 가는데 어느 한 60대 정도 된 분이 뭘 캐고 있더라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우수를 캐고 있어요. 그때가 이제 4, 5월 뿐이 안 됐습니다. 한참 잎도 제대로 줄기도 제대로 이렇게 형성이 다 안 됐을 때인데, 그래 뭐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나를 이렇게 쑥 보더니 약초를 캡니다 그러더라고. 그 양 이름이 뭔데요 그랬더니, 우술이라고, 이게 아주 좋다는 양인데 우리 집사람이 관절염이 있어서 이게 좋다 그래서 캐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제가 그분 보랬죠. 그럼 선생님, 지금 이거 캐시지 말고 제기동 가면 약 도매하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서 우술 마른 거 좋은 거 달라고 해서 한 2억 사다가 그 우술이 좋다고 하시는 분이 뭘 넣고 달여 드시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하세요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더니, 이게 좋다고 그래서 했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이렇게 좀 쳐다보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 뿌리에 있던 약성이 전부 줄기를 만들고 잎을 만들고 올라가기 때문에 뿌리에는 약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수를 캐시려면은 캐서 꼭 쓰시려면은 한
9월, 10월, 11월경에 오셔가지고 그때 캐세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저는 뭐 제 발길을 이제 갔지요. 이제 그분이 더 캤느냐 안 캤느냐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또 인삼도 마찬가지고 도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라지가 지금 뭐 저 감기, 뭐 기침, 가래, 기관지에 좋다 그래도 지금 캐러 가면 안 되죠. 작년에 농사를 졌던 게 마른 게 있으면 마른 거 이런 걸 사다가 쓰시하고, 인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삼도 백로, 할로, 백로대죠. 백로대. 인삼은 보통 백로대 많이 캡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캐가지고 또 쓰야만이 제대로 된 인삼이 되는 거죠. 당귀도 마찬가지고 백작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라지라든지 당귀, 백작 이런 인삼 재배하시는 분들은 그 때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자식 농사와 같이 그 때를 놓치면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수확량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수확량도 많이 차이가 나고, 시장에서 이제 그 상품 가치를 이제 평가를 받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 때를 맞춰서 다 캐시죠. 대개 뭐 이제 여행, 뭐 산이나 이런 등산하시는 분들은 그때 한두 가지가 눈에 보이면 뭐 때도 없이 이제 캐는 예는 있지만, 이제 이 제대로 농사를 지시는 분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잎과 열매를 얘기했는데, 이 애엽 있죠, 애엽. 애엽은 그 약숙입니다, 약숙. 그 약숙은 언제까지 채집을 해야 하냐면 5월 단오날, 5월 단오날 아침 이슬이 마르기 전까지 채집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시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그 5월 단오가 지나면 이 쑥이 새버립니다. 샌다고 하죠. 새게 되면 이미 그 옆에 있는 이 기가 뿌리로 내려갑니다. 그 애엽은 뭐 쑥은 이제 뿌리를 쓰는 게 아니고 잎사귀를 쓰는 건데, 그럼 잎사귀의 기가 다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는 뭐냐, 불쏘시개예요, 불쏘시개. 약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산수유와 구기자를 써놨는데, 산수유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마찬가지죠. 나무에서 이 열매가 맺히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자라면서 그 열매 채집 시기까지 따지면 가장 시간이 길은 것이 산수유입니다. 산수유예요. 매실이나 이런 것은 한두 달에 이렇게 놨다가 딱 채집을 하고 끝나는데, 이 산수유는 그렇게 이제 길습니다. 산수유도 마찬가지예요. 산수유는 언제냐, 입동이라면 우리가 이제 겨울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서리가 오고 그때는 좀 쌀쌀합니다. 그때 산수유 잎사귀가 거의 나무에서 이 열매를 따가지고 며칠을 말립니다. 이렇게 햇빛이. 이것은 나무에서 양을 많이 받았지만 또 양근을 하는 약재입니다. 며칠을 말리다 보면 약이 이렇게 좀 부들부들해져요. 부들부들해지면 그것을 딱 이렇게 열매를 열어보면 거기에서 하얀 씨가 나옵니다. 그것을 제거를 하셔야 돼요. 그 하얀 그 씨앗은 약초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같이 썼을 때는 이 두통이 많이 일어납니다. 두통이. 그래서 그건 버리고 이제 그 6월 말려서 쓰는 거죠. 이제 구기자는 좀 이제 산수유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고추하고 비슷하죠. 이게 이제 한 8월 말 때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그럼 열매가 맺히면 고추가 이렇게 빨갛게 되면 땁니다. 그럼 이 구기자는 이 줄기가 이렇게 쭉 있는데 계속 맺히고 떨어지면 또 맺히고 해요. 그래서 구기자는 뭐냐면 꽃이 핀 것은 다 열매가 맺힌다고 하죠. 그러니까 거의 서려울 때까지 이렇게 딸 수가 있는 것이 구기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외에도 수많은 약재들이 있죠. 수많은 약재 있는데,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름을 많이 들어오셨던 것을 몇 가지를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은이었습니다.